네, 이번 모의고사 맨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네, 객관식 마지막 문항과 마찬가지로 함수 추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추석 특강 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었던 문제인데요. 이번 추석 특강 때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작년에 진행됐던 10월 모의고사의 4점짜리 전문항을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랑 같이 엮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각각의 문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 어떻게 연계되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강의 또 그런 학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작년에 나왔던 10월 모의고사가 그 2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도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을 했고 작년에 15번 문제가 심지어 올해 가장 최근에 봤던 9월 모의고사랑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이번에 보는 이 30번 문항도 잘 학습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이제 연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맨 마지막 문제인데 구간별로 정의된 이 불연속 함수에 대한 평균 변화율에 대한 해석. 이게 작년에 20번 문제가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정의되는 불연속 함수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연속성에 대한 해석을 많이 물어봤죠. 이 평균 변화율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본 문제가 작년에 이 구간별로 정의된 이 불연속 함수 마찬가지로 연속성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런 연속이 아닌 불연속 함수의 연속성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냈다? 작년 2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봤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문제가 작년 문제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는 작년에 풀어봤던 걸 한 번 더 같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모의고사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fx가 0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4 값을 제외하고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a 값을 x절편으로 갖고요. 그럼 그려볼게요. 여기 x축 세팅해 주시고 여기 y축 세팅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4쯤 되는 그 위치에서 x절편을 갖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야겠죠. 마이너스 4 값을 제외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제외한 또 다른 한 x절편 마이너스 a의 위치를 결정시켜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a 값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뭐 그려질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다음 거에서 갈게요. 마이너스 4일 때 함수 값은 b인데 양수 b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b이라는 함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3에서 대칭축을 갖는 위로 블록인 함수가 그려지는데 C값의 위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려진다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이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론해야 되는 건 뭐냐면 x절편 마이너스 a가 여기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고민해 줘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위치가 얼만큼 위아래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가 C값에 따라서 얼마나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조건을 읽어가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상수 K가 나왔고요. 여기 상수 K. 이 상수 K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G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GT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K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고 이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이 구간의 길이 이 구간의 길이가 K가 됩니다. 구간의 길이 양수 K 그리고 K 값이 4보다 크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해줘야 될 조건은 뭐냐면은 ht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ht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다? ft 곱하기 gt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럼 이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ui가 불연속인 위치에서 ui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져볼 겁니다. 근데 ft라는 그래프 저희가 막 대충 연하게 살짝 입혀봤는데 마이너스 4에서는 불연속이 확실하고요. 0에서는 경우에 따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4라는 그 위치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라는 위치에서 이 ft라는 놈은 불연속이 됩니다. 불연속. 그러면 그것과 곱해지는 gt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냐? 마찬가지로 같이 불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연속이면서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불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연속 플러스 0이라는 함수값을 취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가 되어야지 이 곱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값에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gt가 실제로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먼저 따져보고 연속이라면 0까지 되는지 따져볼게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4보다 k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그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4랑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질 때의 연속성과 마이너스 4보다 살짝 왼쪽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지금 그 평균 변화를 구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연속이고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럼 불연속은 이따가 저희가 추가적인 조건을 해석해줘야 돼요. 무엇 따져준다? 함수값과 지금 극한값의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봐줘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같아야지만 이게 연속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일단 gt가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4가 왼쪽 경계값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마이너스 4가 그 경계에 놓이지 않았다면 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물어보거나 조금 더 왼쪽에서 물어보거나 전혀 무관했을 건데 마이너스 4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지금 여기 왼쪽 경계값일 때 불연속이라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오른쪽 경계값일 때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마사부터 오른쪽으로 k가 불연속? 마사부터 왼쪽까지도 불연속. 그럼 여기에는 경계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한번 더 할 건데 ft 곱하기 gt라는 놈을 마이너스 4보다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서의 연속성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ft가 그 위치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건 이걸 먼저 따져볼 건데 왜? gt가 여기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고 있죠. 이걸 여기서 반드시 얘가 불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연속. 그럼 ft가 이 위치에서 0이거나 0이면서 연속이거나 아니면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왼쪽으로 k만큼 움직인 그 위치에서는 요 ft는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고요. 연속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0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아까 마이너스 a라는 x절편의 위치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곳에서 생긴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B 위치 아직 모르겠고 여기 0보다 오른쪽에서 위치 아직 모르는 상황. 여기 값이 뭐다? 요게 마이너스 A라는 X절편이다. 이거 이따가 꼭 챙겨 갈게요. 까먹지 않고.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 마이너스 4에서 일단 해석이 한번 끝났고요. 일단 마이너스 4에서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ft가 0에서도 불연속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0에서 일단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똑같은 거 여기다 한번 더 해볼게요. ft가 있고요. 거기다 곱해진 gt라는 놈이 있는데 이번에는 0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FT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마사일 때는 반드시 불연속이 확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불연속이라고 먼저 가정을 한번 드려보죠. 여기가 만약에 불연속이 된다면 아까 마사에서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GT는 마사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갔을 때 불연속, 마사부터 왼쪽으로 갔을 때도 불연속. 그럼 우리가 0에서 불연속이 된다면 GT 값은 또 어디서 불연속이다? 얘는 불연속이 되면서 동시에
0보다 왼쪽으로 K만큼 갔을 때도 불연속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마이너스 K만큼 떨어졌을 때도 이 아이가 불연속이 된다. 아까 이 아이랑 달리 이 아이가 불연속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가정.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얘 불연속인 함수랑 곱해지는 이 아이가 연속이면서 0이거나 반드시 불연속이거나 따져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K의 위치를 봤더니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가 있고 이것보다는 요 X절편보다는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여기 적절한 위치에서 연속이기는 하나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연속이면서 지금 플러스 0이 아닌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0에서 불연속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순. 0에서는 반드시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FT는 지금 T 이퀄 0에서 연속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그래프랑 여기에 그려진 아까 살짝 입혀놨던 초록색 그래프랑 0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뭐 이쯤에서 만난다고 치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살짝 입혀놨던 요 지저분한 요 가이드라인은 살짝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위치, 여기에 대칭 축의 위치가 요 값이 지금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뭘 따져줘야 되냐? 아까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면 연속이 될 수 있으나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지금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FT 곱하기 GT UI를 좀 끌고 와서요.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FT가 있을 거고 여기에 GT가 있을 건데 따져보겠습니다. FT의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죠? B가 되겠네요. B, 요 B. 이것은 양수가 될 거고요. 극한값은 좌우극한이 모두 0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UI랑 곱해지는 이 GT 함수값, EI랑 곱해지는 이 GT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만 하는데 0과 곱해지는 이 값이 무엇이더라도 이 녀석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하죠. UI가 반드시 0이 되어야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올 적절한 GT의 함수값이 얼마다? 제로다. 그래서 여기랑 곱해져서 0, 여기랑 곱해져서 0, 두 개가 같다. GT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제로. 그래서 하나 얻어갑니다. G, 마이너스 4가 제로. 근데 이 GT라는 것은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이죠. 즉, 마이너스 4로부터 오른쪽으로만큼 K만큼 갔을 때 지금 그 평균 변화율이 0. 그러면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F의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값과 F의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진 이 I가 같아야 되는데 F 마이너스 4가 지금 B죠. 그럼 이 값도 마찬가지로 B가 되는데 여기서 나 조건을 봤더니 F의 K값도 무엇이다? B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이 B로 같다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K값은 양수고요. K 빼기 4도 양수죠. 왜? K가 4보다 크니까. 그 양수 쪽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은데 양수 쪽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X값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 X값 기준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데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3으로부터 좌우 2만큼 떨어진 여기에서 2만큼 떨어져서 뭐 요런 느낌으로 1 여기에서 요런 느낌으로 5 그래서 요만큼 4만큼 떨어진 두 함수값을 갖고 그럼 더 큰 요 K값이 5가 되고 K-4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K값도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K값 5라는 걸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건
A랑 B랑 C를 찾아야 되는데 놓치지 말라고 아까 별표 몇 개 쳐놨고 빨간색으로 뭐 중요한 거 몇 개 좀 찾아갔습니다. K 값이 5면은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9가 돼서 따라서 이제 A 값은 9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9 이렇게 대입해 놓고 요 위치가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함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Y좌편 확인해 볼까요? X값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36, 여기가 36 이렇게 됩니다. 여기 36이고 그럼 여기에서 3칸만큼 위로 갔을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죠? 3칸 가면 위로 9칸 점프하죠. 그럼 여기에 지금 9칸 점프하면은 45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B랑 C 찾아야 되는데 이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되네요. 이 C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C가 지금 36 이렇게 나옵니다. 요 B는 뭐냐면 요 B라는 요 값이 어디 나오는 값이죠? 5일 때 함수값 또는 1일 때 함수값이죠. 그럼 여기에 1일 때 함수값이나 5일 때 함수값 아무거나 찾아봐도 상관없을 건데 요 2차 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아래로 4칸 내려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5, 4칸 내려오면 41 이렇게 되겠죠. 2칸 가면 4칸 내려와서 41. 그러면 여기 5에서 함수값 또는 1에서 함수값 B라는 값은 얼마죠? 41 이렇게 나오네요. 41. 그럼 A, B, C 모두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할게요. F에다가 C 대신에 얼마? 36. A 대신에 얼마? 9. B 대신에 얼마? 4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36에서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14인가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왼쪽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대응을 시키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 이제 5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 추론 문제를 따져봤는데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여기 0보다 왼쪽 값과 0보다 오른쪽 값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4에서 함수 값도 모르는데 다 풀고 났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4에서 정확한 위치가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4에서 함수 값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너스 4고 뭐 K값도 아까 저희가 온 거 확인했죠? 오른쪽으로 5칸 움직여서 1에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뭐 평균 변화율이 0이다. 뭐 G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런 것도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문제가 다 풀이가 끝났는데 학생들 중간에 한 줄만 놓쳤어도 아마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꼭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영상을 보지 않고도 혼자 풀 수 있도록 꼼꼼히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